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들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은 이게 제가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된다, 타겟 설정해야 된다, 세부 목표, 메시지 컨셉 지금 이 위에 예시 계속 볼 때마다 옆에 써져 있긴 한데 이거 자체가 좀 모호한 영상들도 분명히 있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서 제 스스로도 좀 아쉬운 영상들도 있긴 하거든요. 아니면은 그거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거나 정의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 같은 경우도 있었고, 하지만은 이제 이런 각 항목들을 일단은 알지만은 스스로 정의하지 못하거나 뭐하거나 이런 거는 그래도 아쉬운 대로 갈 수가 있지만은 아예 이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은 뭔가 좀 전혀 영혼이 없는 영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강서구 강변여의 홍보 영상으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아까 전에 그 다른 한계령이었나요? 거기 공모전 때 이미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강서구에 많이 오는 게 목적이었고, 그 강서구에 젊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고 뭐하고 유튜브 영상에 올릴 거다, 뭐 이런 방향성이나 기존에 예전에 여행에 미치다 식의 여행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컨셉까지도 아주 확실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쉬웠던 거는 그런 거죠. 요즘 그런 영상 만들면 과연 누가 볼 것인가? 저희는 시작부터 조금 아쉬웠던 게 이 영상이 예산을 받아서 만들고 완성이 되더라도 영상이 노출되거나 확산이 거의 안 될 것 같다. 거기서부터 좀 아쉽게 접고 들어가긴 했죠. 왜냐면은 컨셉 자체가 이미 좀 트렌드에 많이 뒤쳐졌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미 너무 익숙해서 시선을 끌지도 못하고 아무도 시청 지속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자체를 보여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강서구의 관광 명소에서 모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하는 영상이 다인데, 그래도 여기 안에서 뭔가 유의미한 메시지나 개념은 만들고 싶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고, 이게 아주 젊은 사람들은 접근성이 좀 안 좋더라고요. 강서구가 우리가 대중교통으로 이용할 수, 젊은 대학생들이라고 했을 때 물론 자가용 차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중교통이라는 측면에서 강서구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좀 아주 멀기도 하고, 그래서 애초에 타겟이 자차로 좀 이용하거나 젊은 층일지언정 최소 연령대가 좀 30대,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올라가는 이 정도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때 영상 만들었을 때 당시에도 그 여행의 컨셉, 여행의 트렌드 자체가 힐링이었거든요. 힐링이라는 게 근교 힐링이었어요. 완전한 근교 힐링. 멀리 가는 거는 다 이제 다 떨어지고, 몇 박으로 여행 가는 것도 다 사라지고, 그냥 가까운데 당일치기로 가서 거기서 남들이 잘 모르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잠깐 휴식 취하고 오는 게 아예 트렌드였습니다. 이거는 그 트렌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제 나온 빅데이터 자료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이런 거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도 그냥 근교에서 가깝게 줄 수 있는 힐링의 가치를 제공을 하고 그거에 맞는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희가 개념적으로 만들었던 거는 강의라는 이미지를 주입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주 지치고 뭐하고 어디 풍경 보면서 이렇게 한숨 쉬면은 하면 속이 시원해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숨 어디 가서 우리가 광합성이나 하러 가자 이런 것처럼 어디 가서 한숨 쉬러 가자 이렇게 하면 또 이상하니까, 한숨의 그 어감을 좀 살려서 강숨을 쉬러 간다라는 개념을 한번 만들고 인지시켜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이제 유효하고 안 하고는 저희도 판단을 못했지. 왜냐면은 영상이 확산이 전혀 안 됐으니까. 그 확산이 안 된 게 전혀 키 메시지가 전혀 와닿지 않고 이상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 포맷 자체가 이미 좀 트렌드에 뒤쳐져서 사람들이 안 보는 영상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게 다 아쉬운 거죠. 이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조차도 수집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는 그런 힐링이나 뭐나 데이터적인 부분도 다 조사를 하고 도출이 힐링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새로운 개념의 키 메시지까지 좀 만들었었다, 이런 느낌이고요. 요거는 대상을라이프 마이밀핏이라는 저 제품의 홍보 영상인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영상입니다. 제가 영상 일을 시작하고
거의 얼마 안 됐을 때, 만든 결과물 자체도 몇 개 없을 때 그때 맡아서 만든 영상인데, 그게 벌써 거의 한 5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옛날식의 느낌이 나긴 할 거예요. 저희 연출도 조금 부족하고. 근데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자. 와, 마신 후에 올라오실게요. 선생님, 마이밀핏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영양도 균형 잡혔는데 120칼로리밖에 안 돼요. 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병만으로 편하게 식단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미리 씨, 목표에만 의지하세요. 미리 씨에게 필요한 건 이미 미리 씨 안에 다 있습니다. 아, 역시 울산 너무 멋있어. 파이팅! 그냥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풍부한 음식을 네. 드시는 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좀 옛날 광고 느낌이 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완전 초반에 만든 영상이기도 한데, 이때 당시 광고 트렌드가 좀 병맛 바이럴 같은 느낌으로 시리즈 형식으로 뭐 가는 그런 컨셉 자체가 상당히 유행했었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도 요구한 게 그거였고, 우리 마이밀핏이 저지방 한 끼 식사인데 이 바쁘거나 이럴 때 우리 거를 많이 사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체 식사라고 하죠. 대체 식사 관련된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시장에. 그리고 이건 후발이었고, 그다음에 좀 디자인도 살짝 그 투박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쨌든 역시나 시장에 이미 다 있는 가치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포장해서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컨셉도 이미 다 정해져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개념적으로 만들었던 거는 뭐 나만 알고 싶은 저지방 식사라는 거라고 했거든요. 이게 좋습니다 하고 하는 것보다 알려주기 싫어, 나만 알고 싶어, 이런 개념이 뭔가 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고, 그거를 풀어내기 위한 컨셉으로, 뭐 컨셉은 이미 병맛 바이럴이긴 했지만 아주 우러러보고 멋있는 선생님이, 그 선생이 아무 따로 외적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한테만 집중하고 열심히 운동만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보니 뒤에서는 마이밀핏을 먹고 다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출하는 시리즈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그랬습니다. 네, 마무리를 못하겠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예시 영상이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어포꼬치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게 뭐냐면은 뭐 무슨 꼬치로 포를 꼬치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맥주, 술안주. 그래서 뭐 어디서 안 팔아. 인터넷으로, 물론 인터넷에도 팔겠지만 인터넷 하는 사람 없고, 다 편의점에서 안주로 뭐 먹지 하고 할 때 딱 걸려있는 그런 느낌의 어포꼬치 안주인데, 그래서 자기들도 한 게, 그냥 이 영상이 어포꼬치가 뭐 그렇다고 어떤 특정한 장점이 있거나 뭐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제품이 기억이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걷다가도 어포꼬치 이런 기억이 아니라, 뭐 먹지 하고 편의점 돌다가 봤을 때 어포꼬치 이게 이거였네 하면서 영상이 생각날 수준이면 충분한 그런 거였거든요. 왜냐면 판로 자체가 편의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딱히 뭐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레트로 느낌만 살려서 한번 가보자. 뭐 일단 영상을 보시고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다의 신선함을 꼬치에 꽂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어포꼬치. 이런 꼬치 본 적 있으세요? 출출할 때, 놀러 갈 때, 술 마실 때 간편한 듯이 매콤하기까지 하답니다. 꼬치와 함께 내 마음도 업그레이드 완료. 같이 먹어요. 어포꼬치. GS 스토어와 GS 슈퍼마켓에서
좋아하는 바베큐 맛도 있어요. 영상 자체는 재밌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획하면서 세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영상도 역시나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학생 여러분들도 분명 생각할 게 광고 효율이 좋기 위해서는 광고 채널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채널 특성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모전 특성상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유튜브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SNS 광고를 하겠다라고 채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SNS 광고는 특히나 아주 더 빠르죠. 우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스크롤을 내릴 때 순식간에 내리고 1초도 안 된 사이에 잠깐 멈췄다가 바로 내리고 그 사이에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광고가 유의미하게 노출이 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 그때 당시에 클라이언트가 저 레트로라는 거에 이제 좀 꽂혀서 뭐 영상 자체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재미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연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 SNS 광고 환경에서 이거를 처음 만났을 때 과연 끝까지 재생해서 볼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스스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으로 광고 노출을 시키면은 어쨌든 도달을 하고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소구의 성과는 있을 수는 있지만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조금 많이 아쉬움이 있었던 영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거를 다시 기획을 하라고 한다면은 채널이 SNS 광고로 돼 있으니까 SNS 광고는 사실 뭐 별게 없거든요. 막 이제 계속 돈을 막 엄청 많이 때려박아가지고 그 브랜드 광고를 하거나 이럴 게 아니라면은 당장 먹음직스러워 보이게 눈에 꽂히게 만들거나 뭐 하거나 이런 확실하게 후킹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의 컨셉으로 잡고 뭘로 후킹을 할 것인가 그 후킹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레트로나 이런 컨셉 자체의 고민보다는 네, 요거는 병무청 정책 홍보 영상인데 아주 많은 예비 장병 여러분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은 영상이죠. 뭐 당연하겠죠. 이거는 군대 가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설명보다는 형, 나 한 입만. 야, 너 입대지 마라. 이때 입대지 마라. 입대 전부터 입대를 걱정하는 당신에게 필요한 이병전 병역 진로 설계 서비스. 이병전, 자신의 적성 전공 등을 고려해 군 복무 및 전역 후에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병역과 진로를 한 번에 해결하세요. 아 야야야 군대 좀 닦아라. 군대 응? 군대 좀 닦아라. 뭐 이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재 개그긴 한데 입대지 마라 군대 좀 닦아라 뭐 DNA 상황에서는 또 같이 게임하면서 야 너 좀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제대하면서 하는데 이 정책 자체는 그 입대 전에 또 뭔가 진로를 같이 고민해주고 이때 그 군대 복무 중에도 뭔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제대 후에도 어디 연계를 해서 취업을 해준다 뭐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 과정을 보여주고 뭐하고 하기 위해서 뭐 이때 당시에도 이런 시리즈물이 유행이다 보니까 컨셉은 이미 박혀 있었고 그 컨셉을 풀어나가는 티 메시지나 뭐 이런 연출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타겟은 사실 여기서 제일 아쉬운 거는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이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면 뭐가 됐든 집중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이병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보면 재밌게 볼 수도 있지만 이병을 앞둔 사람이 봤을 때 이 영상을 보고 뭐 영상을 제대로 보기나 했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는 이건 무슨 뭐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순전히 타겟만 생각했을 때는 방향성이 조금 틀렸다고 볼 수도 있죠.
틀렸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단순히 정책 홍보용으로만 쓰였다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이 병무청 무슨 관 안에도 이 병영 체험하는 관 안에도 영상으로 틀어져 있고 찾아가는 서비스로 학생들 예비 장병 고등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이 정책을 홍보하기 전에 미리 틀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사용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까지 다른 목적까지 생각하면은 그래도 좀 부합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타겟 뭐냐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다고 했던 게 영상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이 영상으로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모든 곳이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려고 하는 순간 목적이 다 많아지기 때문에 뭐 하나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물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발생하더라도 내가 강의 때는 이런 전부 다 생각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귀여운 영상인데요. 영상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네, 강아지가 아주 귀엽죠. 이 로렌츠 스틱이라고 해서 그런 유기농이라고 할까요? 아주 친환경적인 그 재료들만 엄선해서 만든 강아지 다이어트 간식이 있었는데 이 간식을 홍보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죠. 많이 판매가 되고. 근데 채널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유튜브에 중간 광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 한 편이 5초짜리로 고정이 돼 있었죠. 그리고 그거 되는 순간 이것저것 설명하는 게 아니고 5초짜리 광고는 그냥 인지시키는 거예요. 뭐 보다가 우리가 유튜브 보다가 5초짜리 광고 보고 와 이거 완전 좋다 하면서 홈페이지 어디에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영상 보기 바쁜데 빨리 생략하고. 그래서 그런 중간 광고로 들어가는 거는 계속해서 반복 노출시켜주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전달하는 게 목표라고 세부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이 로렌츠 스틱이라는 간식을 뭐 나중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긴 할 거지만은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소비자들한테 조금만 간단하게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먼저 클라이언트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과연 그런 와중에도 좀 주목을 하고 보게 만들려면 뭐를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타겟은 역시나 이런 견주겠죠. 고양이를 키우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SNS, 유튜브 환경에서 어디에 시선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시선이 사로잡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물론 개를 키우진 않지만은 스크롤 내리다가 아주 귀여운 강아지 썸네일 있으면은 꽂히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의 당연한 심리겠죠. 근데 견주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영상 내내 강아지가 뭘 하고 이것저것 많은 내용을 넣는 게 아니고 그냥 강아지 자체의 아주 귀여운 모습만 넣어도 충분히 일단 집중은 한다. 그 집중해서 강아지 본연의 매력만 최대한 살리자. 그 매력만 보여주는 와중에 아주 옆에 살짝 살포시 이런 제품 설명을 넣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당히 뭐 성과도 괜찮았고요. 유의미한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생각할 때 단순히 견주다 이렇게 타겟 끝이 아니고 크리에이티브나 무언가 컨셉을 도출하기 위해서 타겟의 특성을 고려를 했다라는 거죠. 뭐에 시선이 꽂힐지, 뭐에 뭔가 그런 관심도가 있는지. 그래서 그 비슷한 예시로 이제 다음 영상도 있는데 아기 울음 해석 앱입니다. 아기 울음 해석 앱. 아기의 울음이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 광고였습니다.
surprise. Well then, time for work. Good news, Mr. Fluffles. The eye operation was a great success. Waiter, bring me another. Karen, please cancel all my afternoon meetings today. You there, you here. Ah, what a splendid day. From the interpretation of baby crime to analysis reports, and of course, even the best parenting tips. Baba speaks baby. 이것도 타겟의 특성을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타겟은 이미 확실하게 정해져 있죠. 아주 어린 영유아, 아직 그 경력이 소위 말하는 육아 짬밥이 안 돼서 아기가 울거나 할 때 한 번에 얘가 지금 똥을 싼 건지 배가 부른 건지 고픈 건지 모르는 그런 어머니들이 타겟이겠죠. 그런 타겟을 대상으로 우리 앱을 사용을 하게끔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일단은 이런 울음 해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관심을 가지게 영상을 집중해서 봐야지 이런 울음 해석이 있다라고 알 수 있는데, 울음 해석 앱이 있습니다 해봤자 관심이 좀 덜 가잖아요. 울음 해석 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보여주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영상에 확실히 좀 집중을 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타겟인 그런 영유아를 둔 부모가 뭐에 꽂힐까 생각해서 일부러 울음소리를 제일 처음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에 하면은 누구보다도 귀가 먼저 열려 있겠죠. 그래서 울음소리 먼저 나오고 봤을 때 이제 진행되는데, 아기가 옹알이를 하는 그 밑에다가 아주 유머러스한 자막 성우를 다 입혀버렸죠. 그래서 보면은 뭐 아기를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아기를 귀엽게 보는 사람 전부 다 영상을 재밌게 볼 거라 생각을 하는데, 보면서 상상하는 거죠. 우리 아기가 집에서 하는 짓이 딱 저런 짓인데, 우리 아기가 집에서 저런 짓을 하면서 옹알이를 할 때 진짜 저런 상상을 할까?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거죠. 애초에 그래서 처음에 울음소리로 좀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목 집중시킨 것뿐만 아니라 아기의 비주얼 자체도 귀여우니까 계속 영상 시청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중에 하나였다 생각하고, 그런 것들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아기 울음 해석 앱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 전달까지. 뭐 정보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크리에이티브나 뭐 이런 거는 딱히 없긴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짧고 명확하게 집어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던 거죠. 네. 마지막으로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마지막이니까 그냥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생략할까 하다가 강아지 용품 홍보 영상이거든요. 강아지. 이게 뭐야? 이거 놔. 오늘 집에 너랑 나 둘뿐이야. 오늘 너의 진심을 파헤쳐오겠어. 네 이름은 쪼꼬지? 그 쪼꼬다. 그럼 다음 질문. 우리 가족 중에 내가 1등으로 좋다. 그러니까 세 번째 거는 확실해. 역시 날 제일 좋아할 줄 알았어. 응? 왜? 다음 중요한 질문. 너 사실 사람이지? 내 말 다 알아듣지? 내가 사람이었으면 벌써 넌 죽어. 너 역시 사람이었구나. 사람이 사람답게 똥을 좀 다르다고 거야. 똥 냄새는 안 나게 좀 치워. 쪼꼬 나랑 사는 거 행복하지? 다 좋은데 사람 좀 밀봉해서 바삭하게 먹게 해주고 냄새나는 상봉까지 분해해서 똥 냄새 좀 없애줘. 너 말을 혹시 이거 광고야? 아니? 1초 만에 완벽 밀봉 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면은 재밌긴 한데 조금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거의 이 영상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맡은 외주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 오래전 영상이다 보니까 퀄리티적으로도 좀 아쉬움도 있고 기획적인 부분도 아쉬움도 있고, 그런데 굳이 왜 들고 왔느냐. 일단 연출 자체는 이게 저때 당시 유행이었어요. 처음에 재밌는 상황을 보여주고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 광고 이런 트렌드가 있었죠. 뜬금 광고로 뒤에 제품 설명이 나오고, 근데 제품 설명까지 몰입도 있게 시청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앞부분의 상황을 재미있게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아까 전에 강아지 용품 할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강아지 견주들은 강아지의 귀여운 모습에 일단 후킹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로렌치 스틱 같은 경우는 5초짜리 영상이니까 귀여운 모습만 보여주고 제품 살짝 보여주고 끝인데, 이거는 바이럴 영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죠.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사례들의 영상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강아지가 귀여운 영상이 대체적으로 인기가 있는데, 그 귀여운 영상 중에 강아지가 특이한 짓을 하는 게, 평소에 보기 좀 어려운 특이한 행동을 하는 영상에 대한 수요나 이런 거 관심도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귀여운 강아지에 뭐를 갖다 붙여서 특이하게 만들까, 거기를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견주들을 인터뷰해 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견주들 입장에서 강아지가 상당히 머리가 좋아서 분명 저거 사람인데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듣는데 꼭 자기가 필요한 것만 다 받아먹고 불리한 거는 모른 척하고, 그래서 제 속마음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하는 견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귀여운 강아지 모습에 그 거짓말 탐지기라는 특이한 요소를 집어넣어서 웃긴 상황을 만들면, 귀여운 강아지의 전에 없던 사례이기 때문에 견주들의 이목이 좀 쏠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아이디어고, 이제 거기에 진행하는 여기 견주 역할의 모델이 질문하는 것들이 실제로 견주들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를 대상으로 궁금해했었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제로 질문했던 것들을 좀 많이 차용을 해서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영상의 그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바이럴도 많이 되고 좋아요나 공유 수도 상당히 많이 높은 편에 속하고,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타겟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타겟 특성까지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려를 하고 기획을 했던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실제 제작 예시 영상은 다 끝이 났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서 영상 공모전 또 안 넘어가네요. 영상 공모전 어떻게 접근하고 제작해야 하는가? 네. 궁극적인 목적 파악해보기.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궁극적인 목적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이 실제 클라이언트 아니면 주최자라고 하죠. 주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공모 요강에만 나온 거 찾아보고 다가 아니라 저 사람 내부 인원들의 생각을 한번 알고 싶은 거죠. 심사 그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면은 나의 심사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심사 기준과 우리 회사가 생각하는 가치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될 만한 출품작이 나왔을 때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땐 좀 더 회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고민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아마 이거를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평소에 일을 그 방향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심사 기준도 사실 아주 애매모호하거든요. 심사 기준에 예를 들어서 예술성이라고 합시다. 나는 예술성 높은 영상을 그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겠네.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술적인 점수랑 저 사람이 생각하는 예술적인 점수가 전혀 기준이 다를 테니까 객관적인 심사 기준이 있지만 사실상 이 영상 콘텐츠에 대한 심사는 주관적인 심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 주관적인 건 결국 심사위원의 성향을 알아야 되는데, 기관이 주최를 했으면 기관의 성향을 알아야 되는 거고, 기업이 주최를 했으면 기업의 성향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파악해보는 게 좋고, 타겟과 세부 목표, 이게 아주 좋은 그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궁극적인 목적 아래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장에 세워야 될 세부적인 타겟과 목표 설정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메시지와 컨셉을 만들기라고 했는데 그냥 메시지하고 컨셉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 달성의 최대의 효율을 만들어내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아주 특색 있는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설정한 타겟과 내가 설정한 목표하고는 관계없이 메시지만 아주 특색이 있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목적 달성과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결돼야 되고, 마지막에 크리에이티브의 욕심내기. 밑에 가로로 심사 기준 있지 말기 했는데 제가 궁극적인 목적 파악하면서 기업의 성향이나 뭐나 이런 거를 파악해 보라고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사 기준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잊으면은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공모전
수상하시길 바라고, 일단은 제가 그 앞에 공모전에 대한 내용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사실 제가 영상 기획할 때 정말 아이디어가 하나도 안 나올 때는 이런 거를 제가 만든 것도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이름 붙이기를 기획 캔버스라고 그냥 제 마음대로 이름 붙였는데, 원래 아이디어라는 게 딱 하나 관통하는 아이디어가 모든 거를 다 풀어서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안 나오면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든지 다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것도 수집하고 저것도 수집했는데 뭘 수집을 안 했지? 라고 깜빡할 때가 있어서, 답이 안 나올 때는 그거라도 뭐가 부족한가 보기 위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한 궁극적인 목표나 뭐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상품의 현 상황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상품 현 상황일 수도 있고, 시장의 상황일 수도 있고, 당장 사회적 분위기나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체를 이용하는, 무슨 매체를 할 건지, 그 매체를 이용하는 타겟의 특성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풀어서 설명하면은 얘기를 끝낼 수도 없고 길기 때문에 한데, 이게 만약에 훗날 뭐 따로 공모전 진행하면서 멘토링이 필요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같이 한번 공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획 캔버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제가 실제 제작 예시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만들면서 기획했던 생각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유를 하긴 했는데, 사실 공모전하고는 좀 많이 안 맞아 떨어지는 기획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상황에 맞춰서 해석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뒤에 이렇게 좀 많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이 강의 목적을 설명을 드릴 때 공모전의 수상에 대한 이런 기획력을 다 올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광고는 어떤 것인지도 한번 짚어봤고, 공모전에서 영상 컨텐츠에서 어떤 것들을 짚어봐야 되는지도 풀어서 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획자의 시야와 사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강의를 통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자의 시야와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짤막하고 핵심적인 것만 하나 남겨드리고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크리에이티브는 무엇인가 라고 준비를 해봤는데, 크리에이티브란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주 뭐 특색 있는 통통 튀는 생각이나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뭐 새로운 것의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크리에이티브와 관련된 일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긴 이 신념 아닌 신념이, 크리에이티브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는 단언컨대 0%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무조건. 이게 내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없다 뿐이지 무의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조합해서 나오는 것들이 크리에이티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를 잘 하려면은 어쨌든 유의미하고 새로운 조합이 크리에이티브고, 크리에이티브를 잘 하려면은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느끼고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또 뻔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야 그러면은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도 저게 그래 크리에이티브는 아니지,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다 조합을 해서 만든 거니까. 근데 그런 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긴 하지만은 제가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낼 것 같으면은 뭐 굳이 던지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평소에 많이 알고 뭐 하고 배우고 느끼고 분석해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도움이 될까? 그래서 기획자의 시야와 사고를 함양하는데 저는 가장 도움이 되는 이제 요소들을 좀 마지막으로 전달 드리려고 하거든요. 기획자의 시야와 사고를 가지려면은 일단 많이 알수록 좋아요. 많이 알 수 있다는 게 뭐 예산 편성이든 예산 편성에 따른 효율이든 뭐 용어도 많죠. 하이젝 마케팅, 카피라이팅, 뭐 로아스 분석, 바이럴 광고, 시장 분석 뭐 이렇게 다 많은데, 솔직히 이거는 알면 좋지만 제가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딱 이 세 가지만 여기서 알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이게 완전 본론이었거든요. 이거 다 알면은, 이거를 알고 이거를 평소에 실행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공모전이나 뭐나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광고 전달의 3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지 관심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 3단계라고도 하고 3요소라고 하고 다 뭐 말하는 거는 다 달라요. 그리고 인지 관심 전환 말고 또 다른 단어로 얘기하기도 하고 다 저마다 다르진 않는데 사람의 생각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통틀어서 고객 심리 동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 심리 동선을 자기 스스로 느끼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인지 광고, 인지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TV 광고를 본다고 했을 때 뭐 전지현이 H는 무금이야 하면서 바프 광고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바프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인지를 한 거죠. 그런 개념에서의 인지인 거다. 모든 단계가. 그러면은 인지인데 관심을 가졌을 때는 뭐 가장 좋은 게 TV 광고라고 하는데 TV 광고는 사실 인지 관심 전환을 다 하기도 하거든요. 인지뿐만 아니라 전지현이 얘기하는 저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전지현이 광고하는 거니까 믿고 사볼 수도 있겠지 하고 전환까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인지에 머무른다고 합시다. 그럼 관심은 아 그래 내가 저거 뭐 간식거리나 뭐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 뭐 때문에 특히 관심이 더 가서 저 바프를 고르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전지현의 TV CF 광고만으로는 관심을 더 이끌어낼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인지는 충분히 시켰으니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무언가 액션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영양제 광고라고 해보겠습니다. 영양제 광고에서 조인성이 광고를 해서 뭐 무슨 뭡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는데 그걸로 인지를 하고 관심 전환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인지를 했어요. 그럼 관심 단계에서는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찾아볼 때 이 영양제만의 특성이라든지 좀 더 알아보고 싶게끔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겠죠. 뭐 차별점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필하는 게 관심을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광고라고 할 수 있고 전화는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사야 되잖아. 사야 되는데 나는 조인성이 광고하는 저 영양제를 인지를 했어.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 그리고 조금 알아보다 보니까 이 제품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원하던 성분이나 이런 것도 잘 들어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구매 전환이 안 돼. 왜? 그럼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은 그 시기에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칩시다. 아니면 뭐 선물하는 이슈가 있다든지 그런 특색 마지막 한 걸음을 더 밀어줄 수 있는 광고를 한다든지 혹은 뭐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고객 심리 동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고객 심리 동선 인지 관심 전환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다 적용을 시켜서 내가 뭔가 하고 관심이 가는 그 순간 뭐 저게 뭐야 하고 인지하는 그 순간 그러다가 구매하는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변화가 되면서 결국 전환으로 연결되는지 이거를 항상 주목하고 생각하는 자세를 키우시면은 저는 이 모든 것에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자가 결국 뭐 회사에 들어가서도 이게 꼭 기획 부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소비자하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소비자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이해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소비자의 예시가 결국 나 스스로잖아요. 나 스스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다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길 가다가 버스 광고를 보면은 버스 여기 정류장에 붙어있는 광고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지금 이 버스 내가 맨날 걷는 곳에서 접하게 되는 광고기 때문에 이 광고를 저는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했는데 인지에서 관심으로 전환되진 않았어요. 왜 전환이 안 됐을까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 붙어있는 게 거기 그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패션이라고 칩시다. 하면은 내가 광고 버스 정류장에 가는 순간 광고를 인지를 하고 이 제품이 저런 여성 패션 제품이 있구나 하고 인지는 했지만은 제 관심으로 전환되진 않았죠. 그 순간 내가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전환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남성 제품이라고 합시다. 남성 제품이라고 했을 때 내가 저 남성 제품을 인지를 했는데 관심으로 전환이 안 됐다 하면은 저게 당장 나한테 필요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에게 좀 더 매력적인 어필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저거는 저 부분을 저런 식으로 카피를 쓰거나 어필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얘기했으면은 좀 더 내 관심이 동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뭐 SNS 광고를 보거나 뭐 하거나 하다가 충동 구매를 했을 때 내가 왜 지금 이렇게까지 바로 구매로 전환이 됐을까 라고 생각해서 왜 전환이 됐지, 뭐에 관심을 가졌지, 어떤 순간에 인지를 했지, SNS 광고 내리다가 탁 인지한 순간, 순간적으로 확 후킹이 됐던 순간, 이런 순간들을 계속해서 스스로 느끼고 하다 보면은 제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획자의 시야와 사고가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나 분석들이 쌓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에 강아지 견주들은 어떤 특성을 가진다 했을 때 그 견주들도 결국 내가 아니라 견주의 입장에서 대입을 하면은 하고 어느 순간에 꽂힌다라고 하는 그 인지의 순간이 강아지의 귀여운 그 무언가를 보는 순간이구나 라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방법론적으로 뭐 타겟을 명확하게 해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아무 필요 없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리고 크리에이티브가 딱 떠오르는 그런 감각을 키우는 거는 저런 고객 심리 동선, 뭐 용어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실생활에서 계속 해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은 기획자의 시야와 사고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또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은 뭐 지금 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 제 메일이랑 번호가 있으니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항상 그 데드라인에 쫓겨서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이 상당히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늦어도 무조건 아무리 늦더라도 성심성의껏 모든 거를 다 답장을 해드릴 테니까 뭐 기획의 과정에 있어서든 그냥 영상에 있어서든 마케팅에 있어서든, 영상은 수단일 뿐이고 저는 제 스스로를 얘기할 때 그 광고 기획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캠페인 디렉터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다 기획이 들어가다 보니까 마케팅, 특히 마케팅적인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다들 가슴에 고이 품은 질문은 따로 주시는 걸로 하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도 지금 어쩌면 좀 대기업에서 마케팅하고 직접 지금 사업을 하면서 또 대표로서도 또 마케팅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진짜 저도 공부하면서 들었었어요. 이 너무나도 좋은 강의해 주신 조은학 대표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강의 정말 많이 들으러 가거든요. 요새는 오프라인은 많이 못 듣지만 유튜브나 아니면 돈 주고 온라인으로 많이 듣곤 했는데 오늘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술자리에서만 아니라 오늘 이전에 초청했던 게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잘한 저에게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기 전에 하나 그 청년 창조 발전소에 대해서 지금 센터장님께서 한번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도 되는 겁니까? 끌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저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으시면 맛있는 걸 드리려고 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네. 저희 여기 청년창조발전소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네.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 발전소가 많이 홍보가 되니까요. 여기 청년창조발전소는 이제 올해 2월 달에 남구청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전환이 돼서 지금 현재 남구의 청년정책팀에서 이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부터 해서 지금 청년 프로그램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발전소 자체로도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2시에도 1층 카페에서 저희가 청년 작가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했었는데 한 21분 정도 오셔가지고 1층에서 뭐 작가가 직접 작품 설명도 하고 그런 행사를 가졌었는데요. 저희 그 정책팀 그 인스타 계정에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 올라온 목적은 저희 발전소의 건물 중에 여기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한 2개 정도 있거든요. 지하에 화상회의실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필요하실 때는 아무나 신청하시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다들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공간도 이용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이 3층 공연장도 청년들이 비영리 목적으로 어떤 뭐 공연이나 뭐 행사 같은 걸 하려고 할 때는 저희가 무상으로 또 대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 영상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검정색 피아노가 한 2,500만 원짜리 정도 되는 피아노가 있는데 이거 지금 누군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오셔서 연주도 많이 해주시고 또 들어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층에는 또 저희 동명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요즘에 뭐 3D 프린터, 뭐 레이저 커팅, 그다음에 생활공예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는데요. 4층에도 그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오셔서 이용하셔도 되니까 많이 좀 찾아오셔서 이용을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제 역점을 두고 개선한 공간이 1층이었는데요. 기존에는 1층에 지금 카페처럼 그냥 공부하는 분위기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올해 저희가 좀 바꿔보려고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갤러리 조성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분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홍보할 수 있는 브로셔들도 비치하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도 저희가 올해 따끈따끈한 신간을 10권을 구비를 해놨거든요. 가져가시지 마시고 오셔서 읽으시면 되고 그리고 PC도 저희가 갖다 놔서 한 10장 정도는 무상으로 인쇄해서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시설을 다 갖춰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가시면서 1층 카페도 한번 둘러보시고 지하의 화상회의실도 한번 보시면 아마 또 오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못 오신 분들도 시간 되실 때 저희가 평일에 6시까지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뭐 저를 찾아주시거나 아니면 뭐 사무실에 전화를 주셔서 공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면 뭐 맛있는 것과 함께 즐겁게 응대해 드릴 테니까 많이 발전소를 좀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가시면서 1층하고 저희 지하 1층 일부러 이제 오픈해놨거든요. 한번 다 무사합니다. 가셔서 좀 봐주세요. 그리고 편하게 이제 가시면 됩니다. 다음 수업은? 네, 다음 주는 이제 수업이 아니라 OT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공부하는 분위기였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친구 만날 수 있고 새로운 팀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음 주에 가질 거예요. 카페 위드에서 시행을 할 거고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웬만한 100명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오셔서 나와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자라기보다 동반자를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저희 방금 강연해 주셨던 조은학 대표님과 저 그리고 디자이너 쪽으로 한 분 더 계신데 다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대표님이 직접 해주시고 저도 직접 해드리고 디자인 관련된 분도 직접 해드릴 겁니다.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먼저 주시고 저희 이런 걸로 컨설팅 받고 싶어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매칭해 드립니다. 부담 없이 누구든지 언제든 찾아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시간 한번 봐주세요. 네, 1층하고. 네, 1층이 아주 쌈박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렸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